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2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 일체형 원자로의 차세대형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부와 원자력계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이 1997년 개발에 들어가 2012년 표준 설계인가까지 취득한 소형 원전의 개선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미래형 원자로를 고도화하는 데 최소 2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으나 올해 책정된 예산은 35억 원에 불과해서다. 정부는 5년에 걸쳐 최대 25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개발에 성공한 소형 원자로는 대형 원전의 10분의 1 크기로 인구 10만 명 규모 도시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차세대 발전원이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20여 년 공들여 개발한 소형 원전의 차세대 버전을 만들려면 예산 지원이 필수인데 어렵게 됐다며 이대로라면 경쟁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예산이 2천억 원 필요하다는 건 원자력계 생각일 뿐이라며 탈원전 기조에도 원전 기술의 수출 경쟁력은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해명했다. 미중러도 따돌렸던 스마트 원전 기술 탈원전 정책에 고서위기 차세대 소형 원전 사업 난항.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시스템 일체형 원자로가 2012년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표준 설계인가를 취득하자 원자력계는 환호성을 질렀다. 급부상하고 있는 소형 원전 분야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어서다. 당시 정부는 2050년까지 35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중소형 원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건 2017년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다. 소형 원전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주도했던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2018년 11월 석연찮은 이유로 중도 퇴진한 데 이어 사우디 원전 착공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35억 원뿐. 세계 최초로 개발한 소형 원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최소 2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원자력연구원의 추산이다.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원전이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인력과 재원을 조기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국회에 요구해 배정받은 예산은 35억 원. 5년에 걸쳐 2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미 개발한 스마트 원전의 보완 성격이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계 입장은 다르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세계 소형 원전 시장을 주도해온 상황에서 추가 재원을 집중 투입해 차세대 원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데 아쉽다고 했다. 또 다른 원전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차세대 원전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탈원전 분위기 탓에 시도하지 못했다며 올해 책정된 예산은 기본 개념 정도만 그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개발해놓은 소형 원전의 설계 제인가,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말에야 안전을 대폭 강화한 설계 인가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원자력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의 제인가 승인을 받은 뒤에야 사우디 수출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팎에서 공격받는 원자력 산실. 국내 원자력 연구의 심장부로 꼽히는 원자력연구원이 이달부터 중점 추진 전략을 바꾼 것도 논란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달 초 공개한 추진 전략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소형 원자로 기술 확보를 삭제했다. 대신 원전 산업 생태계 역량 강화 등을 추가했다. 원자력연구원은 과기정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어서 정부 통제를 받는다. 원자력계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정부의 관련 공모 사업도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원자력정책연구,
미래 원자로 핵심 요소 개발 등 7개 원자력 관련 사업에 재공모를 하고 있다. 1차 공모 때 관심을 보인 곳이 거의 없어서다. 원자력연구원은 최근 일부 방사성 물질의 원회 방출이 확인돼 원안위 경고를 받고 환경, 시민단체들로부터 즉각 폐쇄하라는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해외에선 소형 원전 경쟁 불부터 한국과 달리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 기업들은 소형 원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형 원자로를 수출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힘입어 누스케일은 소형 원자로 개발에 연간 1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는 게 원전업계 얘기다. 주한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소형 또는 마이크로 원자로 개발 경쟁이 불붙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가장 앞섰던 한국 기술력이 뒤처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형 일체형 원자로가 관심을 끄는 건 대형 원전을 짓기 힘들거나 인구가 분산돼 송배전 시설을 구축하기 어려운 나라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세계 1만 8,400여 기로 추산되는 노후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발전시설이란 평가도 나온다. 대형 원전 대비 건설비 및 공사기간이 2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성도 뛰어나다. 탈원전 시대 탄생한 초소형 원자로의 미래.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가슴에 심어져 있는 초소형 원자로가 국산 기술로 현실화될까? 지난 7월 3일 울산 남구 롯데 호텔에서는 IAEA 내 설립된 국제공동 프로젝트 대화 포럼이 열렸다. 41개국이 참가한 이번 포럼의 주인공은 한국의 초소형 원전 연구단이었다. 지난 6월 27일 출범한 연구단 단장인 황일순 울산과학기술원 석좌 교수는 지난 7월 3일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초소형 원전을 활용한 해양용 원자력 엔진의 개념을 정립한 상황이고 4년 후 상용화를 목표로 개념 설계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며 개발 이후 바로 인허가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연구단에는 UNIST를 포함해 서울대, 카이스트, 경희대 등 국내 5개 대학 교수들이 참여한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일반 원전 개발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지 않는 추세다. 하지만 혁신적인 소형 원전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지 않았다. 이번 초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가 4년간 30억 원을, 울산시가 6억 원의 R&D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그간 수행해온 원전 관련 연구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97년부터 개발해온 스마트 원전이다. 현재 사우디 스마트 원전 건설을 두고 양국 정부가 협상하는 단계에 있다. 사우디는 육상용인 스마트 원전을 바닷가에 건설해 소도시 발전 공급과 해수담 수화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초소형 원전 연구단이 개발하는 것은 스마트 원전과는 다른 말 그대로 초소형 원자로다. 스마트 원전보다도 규모가 훨씬 작다. 황 교수에 따르면 연구단이 개발 중인 초소형 원자로의 직경은 1.7m, 높이는 약 6m 규모에 불과하다. 대략적으로 대형 원전에 비해 직경이 10분의 1, 높이가 5분의 1, 부피는 500분의 1 규모다. 원자로를 초소형으로 줄임으로써 오는 가장 큰 이점은 수송 중 안전성을 극도로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초소형 원자로의 경우 해결료를 주입한 상태라도 사용 후 핵연료 전용 특별 용기에 담으면 수송이 가능해진다. 이 용기는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절벽에 부딪혀도 파손되지 않을 만큼 튼튼하다. IAEA 기준 국제 표준 용기다. 연구단이 개발하는 초소형 원자로는 냉각제로 반금속 원소 광물인 비스무스와 납을 50대 50으로 섞은 액체 금속을 사용한다. 이 금속은 녹는 점이 섭씨 123도인 반면 끓는 점은 섭씨 1700도로 매우 높다. 평상시 가동은 섭씨 300에서 400도에서 한다. 아무리 사고가 나도 섭씨 1000도를 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액체가 날아가지 않고 쉽게 고체화된다. 때문에 원자로에서 사고가 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다. 황 교수는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123도 이하가 되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바다에 빠지거나 외계에 누출돼도 전체가 고체로 굳어버려 방사능이 발생하지 않는 혁신적 안전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냉각제로 물 대신 액체 금속을 쓰기 때문에 생기는 이점은 또 있다. 물보다 열과 중성자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 일반 원자로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다. 황 교수는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는 3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하는데 이건 40년에 한 번만 갈면 된다며 한 번 해결료를 주입하면 폐로할 때까지 교체할 필요가 없는 획기적인 원자로라고 말했다. 군사용도로 절대 사용 않는다. 연구단은 이 초소형 원자로의 첫 시험 대상으로 쇠빙선을 꼽았다. 북극해를 항해하는 쇠빙선은 한 번 출항하면 길게는 몇 년씩 항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선박 추진 연료로 원자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쇠빙선에 사용되는 원자로는 냉각제로 경수를 사용하는 경수형 원자로다. 경수로의 경우 최소 7년에 한 번씩은 원자로를 바꿔야 하는데 이 해결료를 갈아 끼우는 비용이 배를 건조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초소형 원자로를 개발해 쇠빙선에 사용한다면 연구개발 비용을 뽑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현재 개척 중인 북극 항로를 따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한다면 남방 항로에 비해 거리가 40%가량 줄어든다. 테러, 해적 등 지정학적인 위험도 피할 수 있고 러시아 자원 시장도 개척되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 황 교수는 쇠빙선 시장에 우리가 개발한 초소형 원자로를 보급할 수 있다면 원자로 공장에서 100% 자동 생산해 생산 비용을 떨굴 수 있다며 초소형 원자로는 크기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만 하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초소형 원자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이번 초소형 원자로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일견 탈원전 정책의 선회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황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 탈원전 정책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것이지 앞으로 개발할 원전들, 특히 안전성과 사용후행연료 문제가 해결된 원전 관련 프로젝트 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현재 원전 정책에 있어 1.5 트랙으로 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초소형 원자로 연구단 행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문미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축사를 맡아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문 차관은 20대 국회 비례대표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그간 탈원전 정책의 막후 실력자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문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현재 세계 원전산업계 내의 기술보유국과 이용국 간이 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적 원전 공동체를 위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더 많은 국가들이 중소형 원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용화를 위해 IAEA 내 기술보유국과 기술이용국이 동반자적 협력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초소형 원자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초소형 원자로 개발을 두고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초소형 원자로를 잠수함에 탑재한다면 원자력을 추진동력으로 삼는 핵잠수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이에 대해 연구단이 출범할 때 모든 연구원이 원자로를 군사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했다고 했다. 만약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이 원자로를 사용한다면 어뢰 피격 방호 설계 등을 따로 해야 하는데 연구단은 국제해상기구에 이미 공개된 쇠빙선 설계만 염두에 두고 원자로를 개발하기 때문에 군용 목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만약 군사 목적 등 정치적으로 이 원자로를 이용한다면 기후변화, 해운산업 등 산업 분야에서의 엄청난 가능성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소탐 대실이 되기 때문에 군용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